이재명을 압도할 사람은 바로 나야 나. 이재명을 압도할 사람은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바로 나야 나. 누굴까요?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후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 가상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제쳤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 여론조사입니다. 홍준표 46.4%, 이재명 37.7%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여론조사를 한 곳은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인데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홍준표 46.4, 이재명 37.7 이렇게 나온 겁니다. 홍준표 후보가 가상 양자 대결에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가상 양자 대결에 나섰던 국민의힘 쪽 후보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홍준표 후보를 가상 양자 대결에 한번 넣어봤더니 어머나 이재명 후보를 무려 8.7%포인트로 이기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이낙연 후보하고도 붙여봤더니 가상 양자 대결에서 43.3%대 40.0%, 3.3%포인트 차이로 이낙연 후보도 이기고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더 큰 차이로 이길 수 있는데 그 차이가 8.7%포인트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홍준표 후보가 차베스를 이긴 날 경기도에 와서 의미가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차베스는 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했던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말하지요. 홍준표 후보가 늘 그렇게 말해왔지요.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가 차베스로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베네수엘라로 가는 완행열차를 타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기본 시리즈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야말로 차베스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이재명 지사를 상대하고 압도할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서 그러면은 홍준표 후보만 양자 가상 대결을 해봤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윤석열 후보하고도 해봤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가상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가 47.1, 이재명 후보가 38.5, 두 사람 차이는 8.6%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 이낙연 두 후보의 차이는 윤석열 47.2, 이낙연 40.4, 그래서 6.8%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만 따로 떼어서 대선 적합도를 물어봤더니 윤석열 후보가 29%,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28.5%, 불과 0.5%포인트 차이. 그래서 모든 신문들이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턱밑까지 쫓아왔다. 턱밑까지 쫓아왔으니 다음은 뭐다?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이제 위에서 내려보게 되는 때가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KSOI. 여기에서 여론조사를 같은 시기에 어제 이것도 나온 내용인데요. 범보수, 그러니까 범보수라고 하면은 안철수 후보까지도 포함해서 아마 물어본 것 같습니다. 범보수 적합도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28.2, 아래 붉은색 꺾은 선 그래프가 홍준표 후보인데 26.3, 두 후보 차이가 1.9%포인트 밖에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보면은 왜 33.3에서 조금씩 완만한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래 홍준표 후보는 9.8에서 26.3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 여론조사에서
여당 야당을 모두 다 아울러 가지고 모든 대선 후보들을 다 섞어놓고 조사를 했더니 홍준표 후보가 13.6%로 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처음으로 홍준표 후보가 3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맡아놓고 3등을 했던 사람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홍준표 후보가 3등이 된 겁니다.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한테는. 여야 모든 후보들을 다 섞어놓고 20대 투표권이 있는 18살에서 29살까지 이 20대만 따로 떼어서 보면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 중에 압도적인 1등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홍준표 후보 26.3, 20대들에게 20대 여성, 20대 남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게 26.3, 이재명 경기지사는 18.7. 놀랄만한 거는요. 이번엔 20대 하지 않고 본인을 학생이라고 대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는 일부 고3 그리고 대학생 전부, 어쩌면 대학원생 전부. 본인을 학생이라고 대답한 사람 속에서의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은 37.2%. 압도적인 1등.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이겁니다. 하나는 홍준표 후보가 고시를 다 부활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할 것 없이 고시를 다 부활하겠다. 그 다음에 정시 대학 입학 있고 수시 대학 입학 있지 않습니까? 수시를 축소해서 정시 쪽으로 더 많이 응시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모병제를 하겠다. 지금은 징병제지 않습니까? 모병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략 세 가지. 고시 부활, 수시 축소, 모병제 이런 것들이 임팩트 있게 젊은이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MZ세대, 20대를 말합니다. MZ세대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특징에 맞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또 자랑을 했네요. 그런데 이런 그 홍준표 후보의 똑부러진 선명성, 그 다음에 말 이런 것들이 경선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본선에 가면 단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 후보의 막말과 꼰대 이미지로는 본선 필패가 명약관화하다. 경선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뭐 고시를 부활하고 뭐 수시를 축소하고 모병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선명한 얘기를 내놔서 인기를 좀 얻을런지 몰라도 젊은 사람한테.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 본선에 가면은 전혀 다를걸. 패배로 가는 길이 명약관화할걸.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11시 김광일쇼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따로 떼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청자분들께서는 야 김광일 너 오늘부터는 홍준표 똘만이 됐니? 뭐 이렇게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정말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11시 김광일쇼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특정 후보를 폄하한다거나 그런 생각 절대로 요만큼도 없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로지 하나. 이번 주에 홍준표 후보에게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한 곳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적어도 5개 이상의 여론조사 여론 결과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 홍준표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이고 있는 거고 그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도 있지만 많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앞지른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의 팩트다. 이 말씀을 드리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은 이런 제목을 붙였군요. 윤석열 흔드는 무야홍. 무야홍이라는 것은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 줄임말이죠. 무야홍. 윤석열 후보를 흔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윤석열 흔드는 무야홍. 그런데
찻잔 속의 미풍일까? 아니면 정말 태풍일까? 미풍일까? 태풍일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 지지율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략적 역선택의 결과일까? 아니면 홍준표 후보의 확장성이 그만큼 가파르게 넓어지고 있다는 교차 선택의 결과일까? 이제 이것을 여러분께서는 보시면 됩니다. 역선택일까? 교차 선택일까? 전략적으로 결국은 야당을 망하게 하는 그런 현상일까? 아니면 확장성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